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컵스 대 휴스턴이고요. 컵스가 요즘 폼이 굉장히 별로입니다. 홈에서는 막 15연승 달리다가 이거를 또 이제 스윕도 당하고 미러키한테 요즘 폼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특히 이제 빠따가 정말 개판이거든요. 찬스도 얼마 못 집어갔어. 그래서 지금 아리게티가 요즘 커브 같은 거 앞서갖고 되게 잘해요. 저번 경기 때는 뭐 7이닝을 노히트 한다던가, 그전 경기 때도 좀 길게 버텼었고, 아리게티가 지금 휴스턴 선발 중에서는 가장 상태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컵스가 지금 빠따로는 아리게티한테 대처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리게티도 이제 좀 그 재구 이슈가 있는 선수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좀 컵스가 얼마 없는 찬스를 살릴 건가,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발상으로는 그래도 휴스턴이 좀 우세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타이온 경기 때 얘가 이제 홈런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화싹한테 엄청 개쳐 맞았죠. 선발 구간에서 홈런 5개나 맞으면서 지금 이제 피홈런이 16개로 아마 뭐 메이저리그 최상단에 있을 겁니다. 피홈런 부분에서는. 근데 휴스턴도 홈런이 적은 팀은 아니에요. 요즘엔 좀 많이 못 치고 있어서 문제인데, 휴스턴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역배더라도 이 휴스턴이 여러가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 요즘 빠따도 좀 내려왔다든지, 지금 보시면 OPS가 9등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탑5 안에 계속해서 있다가 많이 내려와서 솔직히 휴스턴이 빠따가 믿을만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휴스턴이 못 치면 언더도 가능성이 있는데 7.5라서 너무 낮죠. 어쨌든 이거는 그냥 휴스턴이 역배 배당? 지금은 시카고컵에서 저 정배당에는 못 가죠. 휴스턴 역배라든지 뭐 한 점 차 게임 언더, 휴스턴이 그냥 편하게 많이 좀 빠따 잘 쳐가지고 타이어는 공략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서 좀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패덱이랑 레히고요. 패덱이 얘가 이제 버려졌습니다. 마이애미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신시내티 데뷔전 5이닝 2실점으로 잘 하더라고. 그때도 이제 위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패덱을 안 믿고 좀 클리블 쪽으로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실 그냥 이제 뭐 패덱보다도 상대방에 있던 조이 칸티오가 뭐 사실 좀 한다든지, 오히려 선발 구간을 그 신시내티가 더 앞서갔거든요. 그러다가도 뭐 클리블랜드가 결국 역전을 했지만, 일단 패덱이 한번 잘해서 이게 조금 끊긴 게 문제야. 원래는 되게 좀 쳐맞는 놈이었는데 지금 좀 의심이 됩니다. 마침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빠따가 되게 별로거든요. 요즘에는 세인트루이스의 빠따가 좀 잔잔해진 것 때문에 좀 어려워졌어요. 뭐 레이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불펜에서 선발로 컨버전을 했는데 요즘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얼추 적당히 잘 막더라고. 짧은 이닝일지라도 직전 경기 때는 6이닝까지도 1실점으로 막아주고, 이런 거 보면서 이 친구가 나올 때 빠따만 받쳐주면 나쁠 게 없지만은, 사실 지금 빠따가 좋은 시기는 아니다. 넓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믿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선발들 둘 다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레히가 조금 앞서는 부분이 있더라도 빠따적으로는 저는 신시내티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연 패덱이 얼마나 좀 할 건가. 저번 경기 같은 활약 그 정도만 해주면 신시내티가 해볼만도 한데, 패덱이 의심되더라도 지금 세인트루이스 빠따 때문에 신시내티를 좀 보고 싶기는 하네요. 신시내티는 뭐 홈에서 조금 더 홈런 같은 거 치기 편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살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근거가 좀 없는 경기죠. 이것도 나는 9.5로도 이거 패덱의 여부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좀 못 치는 거를 의심해가지고 저는 언더보는 셈인데, 사실 패덱 경기 언더보기 어렵죠. 신시내티 구장 자체가 좀 오바구장인 것도 있고, 뭐 의심은 여러 가지 되지만 신시내티 승리 쪽이나 언더인데, 둘 다 뭐 옳은 선택 같지는 않아서 무섭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클블, 산체스랑 개빈 윌리엄스면 둘 다 뭐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일단 산체스가 너무 잘해. 저번 경기 이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삼진 13개나 잡아버리면서 그냥 피츠버그와의 경기 아주 뭐 시즌 최고의 경기를 한 셈이에요. 이 친구의 커리어에서도 손을 꼽을 만한 그런 활약인데,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선수고 하드히트가 많았다지만은 그거를 또 이제 무마시키는 이런 면모까지 보여줬습니다. 지금 산체스가 29.2이닝 동안 무실점 중이거든요. 이게 또 필라델피아 내부적으로도 뭐 한 7등 8등 정도 되는 기록이라고 한데, 오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포스로는 상당히 또 사이용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개빈 윌리엄스, 저는 늘 잘한다고 보는 앤데 뭐 운이 없다던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번 경기 때도 구속이 잘 나왔고 헛스윙 유도도 잘 됐는데 위기가 없지 않았거든요. 나는 산체스보다는 개빈 윌리엄스가 출루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 안정감은 산체스입니다. 이 친구는 홈이나 뭐 밤 경기 이런 거 상으로도 지표가 좋아지는 것도 있기도 한데,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빠따가 좀 별로였었죠. 슈아버가 신시내티 시리즈를 모두 좀 질병 사유 때문에 결장을 했다. 그 전까지는 홈런 미치 포스였는데, 그래서 이게 개빈 윌리엄스가 홈런이 또 적지도 않아요. 과연 이제 슈아버가 그동안 좀 빠졌으니까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외의 선수들은 좀 괜찮은 폼에 있다고 보거든요. 한창 못하던 알렉봄 같은 애들 완전히 좀 부활을 했고, 하퍼가 조금 끊긴 게 문제지만은, 나는 빠따적으로는 필라델피아가 좀 터질 구석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해. 클벨보다는. 뭐 클벨도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각각 이제 우한
상대로 홈 경기, 조한 상대로 원 경기일 때는 둘 다 뭐 잘 친다고는 하지만은 선발상으로는 산체스가 포스는 좀 더 있다고 봐야겠죠. 안정감 있는 유형이고 개빌 윌리엄스는 스토퍼는 있지만은 제구 난조라던가 또 이제 얼마 또 맞기도 한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산체스 쪽이 좀 더 좋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필라델피아 과연 빠따를 얼마나 좀 쳐주냐가 문제 같은데 저 넓게 봤을 때는 괜찮은 시기라고 봐요. 요즘에 살짝 좀 슈아버가 없는 기간 그럴 때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10경기 동안 9승 1패로 얘네들도 폼이 좋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는 일단 최근에 디트로이트와의 4연전 디트로이트 지금 뭐 선발도 무너지고 빠따도 정말 개판입니다. 지금 디트는 작년 포스는 아니고요. 그전에도 이제 뭐 신시애탄 위닝 시리즈 이때도 좀 쉬운 상대를 많이 만났습니다. 체이스 번즈 안 만난다든지 그나마 이제 에번 만난 날 패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6점가량 뽑으면서 타이트한 게임이었었고요. 그전에는 또 이제 쉬운 상대 천사 이런 애들 만나다 보니까 클리블랜드가 지금 요즘에 폼은 좀 쉬운 상대들을 많이 만났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살려서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고 이 6.5로는 사실 언더를 볼만도 한 애들인데 최근에 막 6.5 경기에서 이 정도 선발들 수준이 아닌데도 그런 경기에서도 6점으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애들이면 그냥 언더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건 개빌 윌리엄스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산체스가 뭐 무실점 기록까지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동반을 해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뭐 필라델피아 쪽 여기 있는 이 홈에서의 좀 이런 언더오버가 더 오바로가 홈런 잘 친다 이런 것을 살려서 산체스 경기라면은 산체스는 오늘도 잘해줄 것 같고 필라델피아 쪽이나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대 템파베이 게리 콜의 복귀전입니다. 근데 이게 게리 콜도 조금 뜯어보면은 일단 지금 완전한 상태까지는 아니죠.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4경기 동안 20.1이닝이면은 그나마 최근에야 공을 좀 더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97마일까지 나온다고는 합니다. 본인의 이런 스토프 같은 거를 회복한 면모가 있지만은 근데 방어율이 꽤나 높았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게리 콜이 아예 이제 작년을 통으로 쉬었잖아요. 토미존 수술 때문에. 근데 그전에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2024년의 게리 콜인데 이때도 아마 시즌 초반에 조금 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시즌 스타트를 6월 달에서야 했었고 그때도 처음 올라왔을 때 뭐 4이닝 정도 견디면서 좋은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얼추 좀 안 좋았던 시기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를 보면은 4경기 동안 방어율이 뭐 6.75에다가 뭐 이랬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게리 콜이 좀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와중에 상대는 닉 마르티네즈다. 저 여러 번 닉 마르티네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방어율이 과도하게 낮기는 하다. 닉 마르티네즈 지금 현재 방어율이 1.51인데 아무래도 삼진 능력 같은 게 별로 없다 보니 FIP는 꽤나 높게 지키기는 하거든요.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괜찮은 선수다. 원래부터 뭐 제구는 훌륭하고 기교파 투수인데다가 이닝까지 먹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사실 이러다가도 망가지는 게 닉 마르티네즈이긴 하거든요. 뭐 나이도 많고 갑자기 막 성장할 여지가 별로 없기는 해. 현재 닉 마르티네즈의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에서 뭐 산체스나 이로드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여기다가 뭐 다른 싱커 같은 것들도 괜찮게 받쳐주고 있기도 해서 닉 마르티네즈 상태 올 시즌 조금 괜찮죠. 뭐 양키에 빠따가 무섭다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게리 콜의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봤습니다. 이제 갓 복귀전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게리 콜이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근데 또 템파가 원정이에요. 얘네들이 그동안 홈에서는 15승 1패를 달렸다. 제가 이런 것들 칭찬하면서 템파가 역배받을 때도 좋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원정일 때는 그저 그러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넓게 봤을 때 최근에 홈게임들을 많이 하면서 좋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번 경기 때는 또 쉽지 않은 경기로 역전을 해버린다든지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양키스는 요즘 좀 저지도 오락가락하고 빠따가 그렇게 막 좋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거든요. 결국에 이 경기는 왁구 대비 게리콜은 좀 별로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랑 또 이제 닉 마르티네즈는 언제 방어리 조져도 안 이상하기 때문에 양키 빠따가 터질 가능성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겉보기에는 템파의 역배를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리콜이라도 지금 상태가 길게도 못 갈 거고 나는 2.11배면은 템파베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템파 쪽이라든지 혹시라도 닉 마르티네즈가 터진다면은 저는 오바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게리콜도 오늘 공략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보는지라 저는 템파의 역배라던가 뭐 오바 이런 방향으로 볼게요. 토론토 대 피츠버그 거스먼이랑 챈들러입니다. 일단 뭐 거스먼이 시즌 초반에는 삼진 같은 거 되게 잘 잡다가 요즘에는 좀 그저 그렇습니다. 삼진 개수 많이 줄었고 올 시즌 뭐 제구력 같은 거나 피홈을 맞는 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아요. 시즌 초반에 이런 좋은 흐름에서 3.45 정도면 그냥 거스먼의 예년 같은 뭐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닝은 괜찮게 먹는데 피안타가 좀 있는 날이 있더라. 거스먼은 스플리터를 잘 던지는 놈인데 뭐 이런 거 상으로 피츠버그가 큰 약점이 없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부바 챈들러 이 친구는 제구가 늘 문제
문제죠. 저번 경기 때도 볼넷 4개에다 피오로 맞으면서 주자 쌓고 3런, 주자 쌓고 슈아버한테 또 장타 맞으면서 약점만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근데 또 삼진을 잘 잡는 유형이 토론토 안에는 싸먹히는 경우가 있더라. 토론토는 리그에서 삼진이 가장 또 이제 적은 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챈들러의 약점은 좀 피해가면서 공도 최대한 보고 챈들러를 일찍 내려내볼 가능성,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토론토 쪽으로 좀 쏠릴만한 게임이라고 해요. 지금은 피츠버그가 토론토보다 빠따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워낙 이제 좀 상성 면에서 챈들러의 약점인 제구 같은 부분들이 더 드러날 만도 하다. 토론토가 엄청 막 볼넷이 많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삼진을 안 당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챈들러한테 좀 상성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겉서먼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활약을 해줄 여지도 있고, 지금 토론토의 빠따가 문제지만 챈들러한테는 조금 더 찬스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서 토론토의 승리나 오바,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한점차 게임이 진짜 많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또 토론토가 빠따를 못 치면 한점차 게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대 미네소타입니다. 페이튼 톨리랑 프릴립이고, 페이튼 톨리 저번에 8이닝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애틀랜타랑 붙어서 엘더랑 아마 둘 다 8이닝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초반에도 좀 흔들려가지고 막 마운드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8이닝까지 먹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보스턴 라인업 중에서 나쁘지는 않더라. 선발로서의 경험은 별로 없지만 딱히 뭐 미네소타에 빠따가 뭐 대단히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페이튼 톨리 정도는 내보낼만 하죠. 얼마 전에 좀 얼리 같은 애들도 잘했는데, 보스턴이 지금 선발이 완전히 붕괴가 됐지만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애들이 잘해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일단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프릴립도 얘도 이제 신인 투수인데 얘도 괜찮습니다. 저번에 또 이제 미러키가 한창 좀 폼이 좋을 때, 그때 이제 프릴립이 이 경기를 또 견인하기도 했었거든요. 6이닝 2실점으로 아쉬운 경기였어. 충분히 잘했는데 이제 막판에 좀 역전당하고 그런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능력치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뭐 제구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넷도 많이 안 맞고 있고, 둘 다 좀 이제 피안타가 적은 스타일이거든요. 신인답지 않게 완전 막 9-2로 압박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피안타 적게 맞으면서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살려서 좀 타이트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둘 다 빠따는 특히 이제 보스턴이 생각보다 많이 별로고, 좌완을 만났을 때 이런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솔직히 승패는 좀 빡세. 보고선도 왜냐면 빠따가 그렇게 막 믿을만한 팀이 아니거든. 대신에 이렇게 불펜 차이는 명확하게 있다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은 결국에 승리하는 쪽은 보스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7.5만 아니었으면 언더도 쉽게 보겠는데, 그래도 뭐 언더 쪽으로 보기는 하지만 사실 맛은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프릴립이 좀 빠따가 센트에 많이 안 만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보스턴 쪽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볼게요. 마이애미 대 매치입니다. 유리 페레즈랑 마이어스고, 이게 원래 페랄타 차례로 알고 있는데 마이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미러키에서는 선발로서도 쓰임새가 있었지만은 매치 와서는 그냥 뭐 불펜 땜빵이나 이런 거 하는 수준입니다. 올 시즌은 좀 오락가락해요. 얼마 전에는 그때 이제 쿠오스가 가지고 엄청 막 쳐맞은 적도 있었는데, 이후에는 뭐 1, 2이닝 정도 괜찮게 또 막아주면서 방어율 자체는 컨트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페레즈는 얘 뭐 가지고 있는 공은 훌륭하죠. 나이도 어리고 뭐 스토퍼는 대단하지만은 올 시즌도 뭐 제구 리스크나 피홈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도 뭐 볼넷 4개에다 피홈런 2방, 3루타로 다 또 실점 많이 한다든지, 병살타를 몇 개 섞었는데도 5이닝 5실점이나 했거든요. 템파베이한테 아주 뭐 공략 크게 당했다. 그러다 보니 유리 페레즈가 이름값 대비 성장세가 조금 뚜렷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유리 페레즈는 또 이제 매치한테도 굉장히 약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3경기 많아서 전부 다 선발이었는데 그냥 애초에 말이 터져가지고 이닝을 못 먹었어요. 피오너 많이 맞고 9이닝 동안 볼넷 8개면은 이 친구의 약점들만 크게 부각됐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 일단 유리 페레즈를 못 믿는 게 큰데, 지금 매치도 빠따가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저는 분명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이제 카발리한테 많이 막혔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은 카발리가 페레즈보다는 좀 더 믿을만한 것 같아. 이닝 소화 능력이나 그리고 뭐 제구 불안하지 않은 점들, 스토프도 뭐 페레즈한테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페레즈는 그냥 긁히는 날에만 무섭지, 보통은 주사위가 제가 봤을 때 한 2, 3 정도 뜨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매치를 그 선발 단계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아마 뒤에는 저는 머나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역시 불안한 면모가 있을 거다. 마이애미가 지금 오바가 엄청 많습니다. 9경기 연속으로 오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7점 받았으면은 그냥 뭐 오바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이애미는 또 이제 홈에서 좀 더 뭐 득점 같은 거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있고, 실점도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솔직히 승패는 어려워. 승패는 많이 어려운데 일단 오바가 더 나은 것 같고요. 매치가 어제 또 뭐 불펜도 많이 쓴 것도 있고, 마이애미도 그냥 홈런 같은 건 어제 스타워스도 쳤으니까 그런 거 상으로는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봐서, 저는 오바라던가 뭐 마이애미 역배? 솔직히 지금 매치 빠따도 그렇고 오늘 같은 이런 애매한 선발들, 마이어스 이후에 머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믿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볼티모어 대 디트로이트, 배시시랑 플레어티입니다. 배시시 저번 경기 때도 뭐 3런 한번 맞긴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워싱턴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경기조차 아마 빠따가 되게 터졌을 거예요. 배시는 그 전까지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고, 뭐 똥볼러긴 하지만은 사실 안타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은 배시는 좀 회복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플레어티, 디트로이트가 선발진이 완전히 뭉개가 됐는데, 그냥 저는 어제처럼 마이즈 나오는 날, 그때 말고는 좋게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는 볼넷도 안 줬는데요. 근데 6이닝 동안 좀 이런 장타 여러 개 맞는다던가, 피안타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의 실점이 조금 많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구가 안 좋은 편에 속하죠. 삼진 능력이 없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강점이 많이 부각되는 날도 별로 없어. 보통은 일단은 플레어티는 저는 좀 안 좋은 시즌이라고 보고 있고요. 배시즌 회복세다. 그리고 얘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작년부터는 되게 두드러집니다. 작년에도 홈에서 2.65, 원정 5.27이었는데 지금 몇 경기 안 했지만 홈에서 2.91, 원정 8.0이에요. 홈으로 올 때가 확실히 볼산비 같은 게 되게 좋아집니다. 피안타도 적어지고 그런 것들 상으로는 원정보다 확실히 홈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볼티모어 빠따를 아주 막 신뢰할 수는 없는데 그냥 디트로이트가 너무 안 좋아서 디트로이트 빠따가 더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볼티 보는 셈입니다. 바사요라던 이런 애들한테 기대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볼티모어의 승리나 언더오버는 디트가 너무 못 쳐가지고 못 볼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언더? 이거는 언더오버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애틀랜타 대 워싱턴입니다. 이 경기가 엘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엘더가 못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더가 등판을 걸을 이유도 없는데 저번 경기도 8이닝 먹었거든요. 초반에도 위기가 조금 있다가 8이닝을 먹었는데 또 잘 던진 공에 윌슨 콘트라스가 또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아쉽게 졌었어요. 보스턴한테. 아마 역전패였나 그랬었어. 어쨌든 엘더의 퀄리티 올 시즌은 확실히 좋은 면모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지 나온다면은 일단은 좋다 그렇게 봐야 되고 워싱턴은 그동안 빠따가 진짜 무섭다가 어제 좀 잠잠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미콜라스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방어리로 개판이고 그전에는 얘 앞에 이제 오프너 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런 식으로 해봤었는데 그냥 본래는 없는 거 말고는 매번 많이 쳐맞아요. 그냥 워싱턴 로테이션 쪽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미콜라스는 통상 이제 애틀랜타 빠따 상대로를 좀 볼 게 있거든요. 통상 이제 278 정도로 좀 맞은 편이긴 해. 그렇다고 엄청 뭐 개 맞은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쿠냐가 어제 또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데이투데이라고 하는데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얘도 그동안 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다가 복귀를 하고 한 두세 경기 동안 되게 잘해줬습니다. 즉각적으로 잘해줬는데 또 못 나오면은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아쿠냐한테 사실은 좋은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알비스한테도 강했었고 알비스 요즘에 살짝 하락세죠. 오스틴 라일리는 또 미콜라스한테 상대를 잘해왔었는데 요즘에 라일리는 좀 안 좋은 시즌입니다. 여기 뭐 맷 올슨이나 요즘에 잘하고 있는 야즈, 해리스도 출루 잘해주고 이런 거 상으로는 남아있는 타자들한테는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저는 그래서 엘더가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데 엘더가 나온다면은 좀 애틀 쪽으로 많이 쏠릴 거다. 제가 그동안 애틀랜타 빠따를 좀 많이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여러 선수 드레이크 볼드이 못 나오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잘 치더라고. 여기다 뭐 미콜라스라면은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어서 전 애틀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켄자 대 시애틀 노아 카메론이랑 길버트고요. 둘 다 뭔가 나사가 좀 빠진 애들이기는 해. 특히 노아 카메론은 루키 시즌에는 2.99였다가 올 시즌은 지금 5.40입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거는 이 친구의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 근거를 이 팔각도의 수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잘했는데 이거를 괜히 건드렸어. 팔각도가 지금 8도가량 내려왔는데 던지는 구종 같은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LA, 이게 런치 앵글이라고 타구의 각도거든요. 발사 각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 다 한 7도에서 8도가량 오른 그런 양상입니다. 한마디로 타구의 각도가 올랐다는 건 좀 더 플라이볼이 많이 나왔다는 거고 땅볼 유도 비율보다 확실히 지금 플라이볼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서도 정타 비율도 높아져가지고 풀 에어 퍼센트, 당겨치고 뜬공, 강하게 맞은 이런 뜬공이거든요. 장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공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좋았던 수치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 망했다. 요런 거 상으로도 그 브레이킹 볼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높은 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배럴 타구의 비율이나 하드 히트의 비율 이런 컨트롤이 원래는 잘 됐는데 지금 완전히 또 멸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노아 카메론이 이 팔각도를 수정하기에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에는 카메론을 좀 만만하게 볼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은근히 뭐 아주 개처맞진 않았어요. 6이닝 3실점. 그래도 그 경기도 어쨌든 패했었고 반대로 로건 길버트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 안 좋은 날이 있다가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뭐 홈에서 좋다든지 또 이제 피홈런 리스크가 조금 있지만은 피안타 적고 뭐 볼넷 안 주고 이런 스타일인데 올 시즌에는 일단은 좀 피안타를 많이 맞고 있는 셈이기는 합니다. 그냥 그날따라 되게 좀 오락가락해. 어쨌든 지금은 시애틀이나 켄자나 빠따가 둘 다 별로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시애틀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 길버트는 그날 좀 반반이라고 친다면은 카메론은 안 좋은 날이 좀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거 살려서 뭐 시애틀 쪽으로 보고 싶고, 여기 있는 게 조금 고민이 돼. 켄자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잘한다. 근데 이것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원래는 이게 막 OPS가 0.8이 넘을 정도로 좋았는데 좀 많이 꺾인 거고, 반대로 시애틀은 좌한 상대로 굉장히 약하다. 원정일 때는 더 약해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카메론은 나는 내 눈에는 얘가 왜 망가졌나, 사실 뭐 팔각도 수정 때문에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방구석 저 같은 분석한다고 그냥 흉내내는 놈의 추측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길버트보다는 카메론이 그래도 왜 부진한지에 대한 근거는 좀 보인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뭐 시애틀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켄자도 지금 빠딱 안 좋은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미러키 대 다저스입니다. 작년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리매치인데, 작년 정규 시즌에는 미러키가 다저스를 6대 0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포스트 시즌 가서는 4대 0으로 또 스윕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도 참 스토리가 있는 애들인데, 이게 미러키가 보니까 이번 다저스와의 시리즈 때 선발 로테이션이 굉장히 별로더라고. 일단 로건 핸더슨입니다. 아주 뭐 나쁘진 않아요. 저번 경기 때도 그때 이제 미네소타 시리즈 때 5이닝 정도로 괜찮게 먹었다. 뭐 이름값은 떨어질지언정 한 5, 6이닝 정도? 대부분 이제 5이닝이긴 하지만은 짧은 이닝도 얼추 막아주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렇다고 뭐 스토프가 뛰어나던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볼넷 같은 거 많이 안 주고 그 정도입니다. 다저스가 지금 빠따가 오타니는 살아나는 듯 하면서도 다른 애들도 오락가락해. 그래가지고 그냥 핸더슨도 저는 1인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미러키는 그냥 뭐 아주 뭐 승패 포스가 매우 좋으니까. 다저스도 지금 최근에 나쁘지 않지만은 좀 더 긴 기간 동안 미러키가 꾸준하게 해왔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레스키 시즌 초반까지는 방어율이 엄청 났었는데 이것도 많이 흠집이 났어요. 제가 이 친구 뭐 잔루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던가 바빅도 좋았다, 운이 많이 따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한번 애틀랜타한테 7실점 하고 직전 6위 천사한테 6이닝 2실점, 아주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뭐 적당히 맞고 내려갔는데 아직도 결은 좀 있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게 엄청 뭐 대단하다든지, 특히 삼진다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일단 안 맞긴 하지만은 여태까지는 좀 운이 따르지 않았나? 여기 있는 지표보다는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 정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미러키가 좌한 상대로 또 이제 홈일 때 이런 경우에서는 또 약한 부분이 많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에 좀 좋을 때 좌한 상대로 홈을 많이 안 만나는지 크게 변동이 없던데, 언더 같은 거? 이거는 이 핸더슨이 얼마나 막아주냐에 따라 달린 것 같은데요. 그냥 나는 미러키가 지금도 복구한 거 보면은, 확실히 초반에 좀 부침이 있다가 복구한 거 보면은 강팀력이 있다. 대신에 뭐 선발이 좀 밀리는 게 있어서 저는 미러키가 배당을 좀 더 받았으면 했는데 많이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미러키 쪽으로 보고 싶고, 8.5 기준의 언더? 이거는 미러키가 배당이 좀 더 나왔어야지 갈만한 경기인데 그러지가 않아서 아쉽습니다. 천사 대 텍사스, 지로드랑 디그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지로드 등판 때 다저스 만났잖아요. 그때 다저스를 승도 가고 마인까지 다 가고 아주 되게 좀 좋게 봤던 경기입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가 얘도 이제 오랜만에 복귀전이에요. 원래부터 파워피처 유형이긴 한데 상대한테 뭐 정면 승부를 건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뭐 볼넷도 많이 저지르고 하면서 막 투아웃까지 잡아놓고도 연속 안타 맞아서 그냥 개털린 경기가 있었거든요. 애매한 파워피처면은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닝 소화 능력이라던가 상태가 저는 정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전에도 좋은 날이 가끔 있었다 뿐이지 사실 안 좋은 날이 더 많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디그롬한테는 선발상으로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디그롬도 요즘에 좀 피홈런 때문에 고생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휴스턴한테 개고생하고 양키한테도 투수로 맞고 막 이랬는데, 천사 빠따가 사실 좀 최근에 회복을 좀 했다지만은 그렇다고 명확한 회복세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리그에서 또 삼진을 가장 많이 당하는 팀이다. 디그롬 삼진 능력은 뭐 말할 바가 없죠. 올 시즌도 좀 약간 오락가락하지만 삼진 능력 자체는 명확해가지고, 천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이제 홈일 때 홈런을 굉장히 못 친다. 이게 그나마 최근에 좀 친 건데 넓게 봤을 때는 좀 별로인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어제도 에이스는 이제 호세 소리아노가 나온 날, 그것도 뭐 역전당하는가 하면은 결국엔 빠따가 모자랐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텍사스도 최근에 이제 콜로라도 시리즈 때 빠따를 좀 쳤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오락가락 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좋다던가, 천타는 또 우한 상대로 홈일 때 독보적인 꼴찌 팀이기도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이제 불펜 격차도 엄청나게 심하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텍사스는 또 원정에서 빠따가 좀 더 돈다더라, 이런 것까지 하면은 그냥 뭐 텍사스 보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그롬의 홈런 리스크 그 정도만 걱정이 되지 선발 차이는 명확하게 디그롬이 우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소로카나 스가노입니다. 저는 어제 스가노가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그 애리조나의 시리즈 때 그때 좀 위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었습니다. 뭐 더블 플레이 2개를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지 메인이 출루도 많았었고 위기가 많았다. 근데 애리조나는 어제도 그런 게임을 했거든요. 분명 막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그랬는데 출루는 많이 시켰는데 이거를 잔루를 너무 많이 남겨버렸어. 그래가지고 조금 모자랐는데 결국에야 뭐 이제 이기긴 했지만은 사실 마헨이 조금 더 가까운 경기이지 않았나. 스가노는 그래서 저는 오락가락하라는 생각인데 어제 의외로 아그노스가 아주 잘한 경기잖아요. 기대치가 좀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스가노는 저는 기대치가 어제 나왔던 그 친구만큼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고. 자, 소로카는 제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번 경기 때는 쿠어스필드 갔는데도 얘가 잘했었어요. 5.2이닝 2실점으로. 제가 이제 소로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친구의 주력 구종은 이제 포심이랑 슬러브고 쿠어스필드 같은 데에서는 포심보다도 슬러브를 훨씬 더 많이 썼다. 아주 뭐 스마트한 생각이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오른쪽 위쪽에는 포심 그리고 왼쪽 하단 이런 쪽에는 슬럽으로 이 높낮이 조절이 잘 된다. 로케이션이 명확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저번 경기 때도 제가 이 안 되는 날은 중앙에 몰리는 날이 많다고 했었는데요. 한 번 절고 나서는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피칭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난 그래서 소로카는 올 시즌 그냥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 피홈런 리스크도 많이 없고 원래부터 제구는 좋은 놈이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발적으로도 많이 좀 앞선다고 보고 어제도 애리조나가 너무 이거를 잔루를 많이 남겼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남아서 애리조나 지금 참 선두 타자 라인들 말고는 잘 못 치는데 그래도 5연승 중이기는 하잖아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좀 바탕에 두고 애리조나 쪽이나 뭐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샌디에고 대 어슬레티스, 뷰러랑 스프링스인데 워커 뷰러는 이제 뭐 옛날만큼 이런 뭐 구속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커터 같은 거 앞서해가지고 그래도 1인분은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방울도 별로고 뭐 이런 거 믿음은 많이 없고 이런 건 있지만은 최근 분위기가 뭐 아주 나쁜 편까지는 아니야. 제구 리스크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덜하고 작년에는 거의 뭐 이닝의 절반만큼 볼넷을 줬는데 올 시즌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피안타가 많다던가 이런 거 위기 노출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뷰러 정도면 1인분 할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스프링스 좌안입니다. 샌디에고는 리그에서 좌안 상대로 가장 약한 팀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샌디에고가 지금 아마 지구에서도 막 1, 2등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리그에서 가장 뭐 타율 같은 게 낮은 팀인데도 그렇게 해낸 거였었거든요. 그만큼 빠따보다는 마운드가 해주는 팀이다. 아마 오늘도 샌디에고 빠따는 그렇게 막 기대감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스프링스도 요즘에 좀 오락가락 하다가 직전 샌프란시스코한테 6인 1실점으로 잘 버틴다든지. 나는 스프링스는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 원래부터 어슬에서는 좀 내보낼 만한 선발이었었습니다. 마침 샌디에고에 빠따 좀 되게 별로라는 것도 있고 이게 어슬레스가 막 천타를 많이 잡고 했지만 거기서도 빠따가 모자란 부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냥 지금 커츠 말고는 진짜 뭐 좋게 볼 만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어슬렉스가 작년에 잘했던 윌슨이나 뭐 수더스톰 이런 애들 다 그냥 쳐받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언더가 제일 가깝지 않나 싶어요. 샌디에고 홈구장인데 또 8.5 정도면 나쁘지 않고 빠따가 그냥 되게 좀 별로인 거? 그런 것도 살려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슬의 원래 역배 같은 거 볼까 하다가 솔직히 2배가 넘어야지 나는 갈만한 것 같더라고. 뷰러 정도면은 역배를 못 볼 것도 없는데 역배까지 크게 욕심은 안 났어요. 그냥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프 대 화사, 맥도날드랑 마틴입니다. 이 맥도날드는 제가 얘가 작년에도 좀 선발로서의 기회를 받았을 때 놓치지 않았다, 잘했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도 좋은 활약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슬한테도 6.2이닝 동안 1실점 좋은 활약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일단 맥도날드가 의외로 믿을만해. 지금 로건앱이 없는데도 로건앱보다 더 잘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뭐 삼진을 잘 잡는다거나 뭐 이런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볼넷 안 주고 뭐 피홈런 같은 거 크게 리스크 없고 화싹이 홈런을 되게 잘 치는 팀이잖아요. 화싹이 홈런 68개로 양키스랑 애틀랜타 다음으로 세 번째거든요. 다수수보다도 더 잘 튀는 팀이야. 근데 오늘 구장이 하필이면은 오라클 파크입니다. 홈런 파크 팩터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구장이에요. 뭐 매번 이제 해풍이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구장도 넓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홈런이 가장 안 터지는 구장에서 화싹의 장점이 조금 꺾일 수가 있다. 맥도날드도 홈런 리스크도 별로 없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마틴은 당연하게도 믿을 만한 놈이죠. 저번에도 한번 이런 방어율이 너무 과도하게 좋긴 하지만은 뜯어봤을 때 사실 뭐 밥이 운이 대단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본인의 실력으로 뚫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컵스한테도 구속도 잘 나오고 솔로몬 하나 맞은 거는 그거 외에는 되게 괜찮았었습니다. 저번에 그냥 완전히 좀 타이온이 그냥 개쳐 맞으면서 꺾인 경기였는데 그날 마틴도 되게 잘했거든요. 단순하게 나는 그냥 마틴의 퀄리티를 믿고
그거 하나만으로 화싹을 볼만하고, 맥도날드 어쨌든 좋기 때문에 7.5 기준에 언더도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싹의 강점이 조금 반감될 수 있는 날처럼 보였었고요. 넓게 봤을 때는 뭐 샘프도 지금 빠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이게 리스크라면은 화싹이 또 이제 불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얘네들도 몇 명 나올 수 있는 애들은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화싹의 승리나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대 오클라호마 3차전입니다. 이제 샌안토니오의 홈으로 가는데요. 야, 제 저번에도 팍스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턴오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이제 팍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저번 경기도 안 나왔는데 확실히 여기에는 이제 턴오버 같은 거, 정규 시즌에 팍스가 코트 위에 있을 때가 턴오버가 거의 뭐 한 3개가량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얘가 있을 때가 턴오버가 거의 뭐 한 5.5개가 줄어버립니다. 그만큼 얘가 없을 때 캐슬이 심각한 턴오버를 범했다. 그래서 지금 뭐 팍스가 못 나와도 맥러플린을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팍스가 만약에 뛴다면은 지금 샌안토니오의 가장 큰 리스크, 턴오버 관리가 조금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더블 핸들러일 때가 조금 더 나을만 하겠죠. 사실 팍스가 없는 기간 동안 공격에서는 하퍼가 되게 잘해주고 있었는데, 하퍼도 부상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샌안토니오가 조건이 좀 안 좋기는 해. 만약 팍스까지 안 나온다면은 그냥 약점만 되게 부각될 수가 있는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 팍스의 결장을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도 아침에 끝까지 팍스의 상태를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번 경기 때는 사실 근데 하텐슈타인 비롯해가지고 오클라호마가 파울성 플레이들을 엄청 많이 범했습니다. 근데 사무국이 엄청 묵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내용상으로는 좀 샌안토니오가 많이 억울한 경기였는데, 근데 그런 경기조차 잘 비비긴 했었습니다. 이제 간만에 스가가 플레이오프에서 30점 고지를 밟았었고, 또 카루소나 월러스가 여전히 또 3점 같은 게 지원이 되게 잘 되더라고. 이게 사실 뭐 시리즈는 정규 시즌에서 샌안토니오가 많이 이겼고, 저는 샌안토니오가 꽤나 할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당장 이 경기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제이더브는 아마 햄스트링 쪽 문제하고 못 나올 것 같고, 팍스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팍스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잘하고 있는 하퍼가 빠진 거, 이거 역시 조건으로는 샌안토니오가 약간 안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번에 이제 오클 원정이었고 홈으로 오다 보니까 아마 저번처럼 그런 파워성 플레이들을 오클이 막 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동안 되게 그 프롬 내내 잘해주던 미첼이 지금은 이제 샌안토니오와 시리즈는 아주 뭐 잠잠한 것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엑스팩터라고 할 수 있는 뭐 카루소나 월러스가 과도하게 터졌다 이런 것까지 보면은 저는 샌안토니오의 승리가 좀 더 가깝다고 보기는 합니다. 팍스가 나와줘야지 좀 이해 될 텐데, 만약에 또 빠진다? 그러면은 얘네를 또 약점만 부각되는 셈이거든요. 많은 턴오버에 노출되는 거. 오클이 워낙에 앞선 손질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결장을 모르면 가기가 좀 빡센데, 저는 그림으로는 샌안토니오의 승리나 오바 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